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흔한 공포가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형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또는 친구들이 암 진단을 받았다. 내가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이래서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검사를 했는데 혹시 이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심장이 내려앉은 적은 있으시겠죠? 특히나 암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질문들이 공포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검사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공포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공포가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뭔가 이상해요.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가슴을 만져봤는데 혹이 생긴다거나 내가 뭔가를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혹시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진단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시 이걸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다가 이게 점점 더 퍼져가지고 큰 문제로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확산 공포가 두 번째 있고요. 진짜 암으로 진단을 딱 받았다 그러면 나 도대체 얼마나 살 수가 있을까? 이게 3개월일까? 6개월일까? 우리 애들도 커가는데 난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걱정들, 이게 바로 생존 공포 입니다. 네 번째는 암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힘든 항암 과정을 지나야 되잖아요. 물론 수술도 힘들긴 하지만 몇 주간씩을 버티고 어떤 암들은 몇 달간 또 심지어는 뭐 1년씩 표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력도 쇠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체중도 줄어들고 누가 봐도 환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들로 자꾸 진행이 돼갈 때 우리는 치료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5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또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인데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럼 혹시 뇌로 전이된 게 아닌가? 재발 공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흔한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들은 비단 암 환자의 공포뿐만 아니에요. 보통은 몸이 어디가 아플 때 이런 공포들이 흔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걱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암이 재발할 수 있고 또 왜 생겼는지 모르는, 자기가 내 몸을 관리하는 통제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왜 생겼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했네. 건강검진을 때마다 할 걸 못해서 그렇네. 이런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게 되고요. 왜 암이 다시 생기던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죠. 이런 공포감은 정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암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유방갑상선 이제 전문이니까 유방의 문제, 또 갑상선에 이제 생기는 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게 되고 논문을 통해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방갑상선 하기 전에는 간담체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원인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암이 생기는 원인들은 장기마다 개별적인 게 아니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대개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은 주로 이제 환경이죠. 대기 질이 나빠졌다, 뭐 미세먼지, 뭐 중금속, 아니면 환경 호르몬 같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내부에서는 어디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잠을 잘 못 자고 어디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겹쳐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암을 유발시키는 공통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은 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어지지 않는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인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 바꿔내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남들이 좋다 하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장은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염증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몸의 혈액순환은 과연 잘 되는가를 알면은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공포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산소증이라는 건데요.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요. 1920년도에 독일의 생리학자 와버그가 발표를 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묻혀져 있고 평가가 절하되어 있었던 이론인데요. 저산소증이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냐면, 저산소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세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게 뭘 해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하는지를 전혀 이제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묻혀 지내다가 최근에 들어서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의학 분야에서도 이 미토콘드리아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 구조 내의 아주 핵심 기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들은 산소가 충분할 때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보통보다 적어지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젖산이라는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육통이 생길 때 우리가 젖산이 많이 쌓여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세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환경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내 몸을 바꾸고 거기에 적응해 있는 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는 유전자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설을 세워가지고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세포, 또 유전자 변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항암 치료, 유전자 세포가 이미 생겨져 버린 암 덩어리를 없애버리는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암이 생긴 부위만 저산소증이 있다, 이런 거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산소를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몸에서는 평상시에도 계속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항진되면 혈관의 수축되는 걸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공포감을 느끼면 혈관이 이미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더 수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더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농도가 진한 항암 주사 치료제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 내가 생활을 하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이제 변화를 만들어낸다. 몸을 더 좋게 해보려고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포감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내 몸에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장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좋은 기능들을 해서 세포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또 배출구이기도 해요. 장이 나쁘면은 좋은 것들을 흡수하는 것도 어렵지만 쓰레기가 버려졌을 때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몸은 점점 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장 상태를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것이 호흡을 원활하게 해준다. 호흡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산소 공급을 전달시켜 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라 하고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장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율신경을 좀 더 안정하게 만드는 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재발 걱정을 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의 수준 정도로만 된다 하더라도 암이 생길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암 환자는 재발이 높다는 그 이유는 바로 호흡이 잘 안 되고 자율신경이 이상하고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암은 단순히 세포의 돌연변이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포의 주변 환경, 특히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다른 영양분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또 세포가 만들어낸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그런 주변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회복시키는 데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NTR 프롤로 치료, 그 다음에 탈수 교정수액, 그 다음에 장애 만성염증 제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내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 이런 치료들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될 건가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율신경이 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사실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상태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하고 제가 2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